안녕하세요, 영화학교입니다. 오늘은 영화 조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생각보다 이야기할 부분이 많은 영화인데 최대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조커를 더 즐길 수 있는 관람 포인트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스포와 함께 더 심층적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 중 하나인데요. 영화의 오프닝은 영화의 전체적인 톤을 설정하고 주요 캐릭터, 배경, 주요 갈등 등을 소개하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이번 영화는 영화관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오프닝을 꼭 유심히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토드 필립스 감독은 영화의 오프닝 장면을 훌륭한 스토리텔링 장치라고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는데요. 조커의 오프닝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오프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제가 잠시 후에 스포가 있는 부분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호불호가 가장 많이 나뉘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불호를 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가장 큰 이유가 뮤지컬 영화였다는 점입니다. 2019년에 개봉한 1편의 장르가 스릴러 드라마였다면 이번에 개봉한 조커의 장르는 범죄 드라마 뮤지컬입니다. 2편에서 뮤지컬적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화 사운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지각하는 것은 크게 영상과 사운드로 나뉩니다. 영화 사운드의 기본 요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조커를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서 들어야 할 부분은 이 음성 언어와 음악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 음악이라고 부르는 음악의 기능은 순수한 배경음악으로서의 기능이 있거나 영화의 진행에 도움을 주고 연속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객이 특정한 감정을 갖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있는데요. 조커에서는 이 음악이 단순히 서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심리적 상태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상태를 드러내는 도구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뮤지컬 영화이기 때문에 인물의 대사가 음악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조커에서 노래는 아서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고 내면의 혼란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영화를 본다면 상당히 영화가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 어떤 노래가 언제 나오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나오는지 유심히 체크하면서 보고 특히 가사를 주의 깊게 들으면 훨씬 이 아서라는 인물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영화에 빠져들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노래로 표현할 때도 있고 어떤 인물이 질문했을 때 질문에 대한 답을 노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래가 아닌 대사라고 생각하면서 노래의 가사를 들으며 이 영화를 더 즐길 수 있습니다. 1편에서 아서의 캐릭터와 조커로 변하는 과정을 다루었기 때문에 1편을 통해 아서의 캐릭터를 이해한 상태에서 2편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1편을 보고 나면 나오는 대사, 장소, 장면들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능하다면 전날에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했던 걱정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이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1편에서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이웃 소피와의 관계는 아서의 망상이었는데요. 저는 이번 영화의 두 장면을 보고 탄식을 했습니다. 1편의 소피의 문 앞에 글씨비와 이 장면이 있었다면 2편에서는 비병동의 리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 장면이 들어갔습니다. 영화에는 이런 완벽한 우연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의 내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다른 부분에 먼저 초점을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영화 속에 나오는 두 편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두 편의 애니메이션만으로 영화 전체적인 줄거리와 인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애니메이션과 영화 중간중간에 작은 TV로 나오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나와 내 그림자라는 이 짧은 애니메이션은 이 영화 전체의 추격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 영화 속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애니메이션 페펠리피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은 스컹크와 몸에 흰 페인트가 묻어 마치 스컹크처럼 보이는 고양이입니다. 이 스컹크는 고양이를 스컹크로 착각해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고양이는 도망치는 그런 내용의 애니메이션인데요. 처음에는 영화 속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아서가 리를 만나게 되고 나서부터는 자세히 나오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면서 애니메이션 속 스컹크가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Dodgy, is it not? 첫 번째 애니메이션의 그림자와 두 번째 애니메이션의 스컹크가 할리로 보였고 이 두 애니메이션은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커에는 정말 이런 디테일들을 하나하나씩 찾으면서 즐길 수 있는 영화였는데요. 특히 고전 뮤지컬에 대한 오마주로 영화 속 음악과 장면들이 영화에 잘 표현되어 있어 영화를 보면서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화를 다시 보신다면 그 장면들을 찾아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조금 전에 영화의 오프닝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에 어떤 노래가 나왔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What the world needs now is love, sweet love. 이 영화는 특히 노래의 가사를 자세히 들어야 하는데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후 영화에서 이 단어를 강조한 동일한 대사가 2번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독방에 있을 때와 두 번째는 할리와 기자들의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인물의 노래로 계속 강조가 됩니다. We're gonna build a mountain from a little hill. 흥미로운 점은 이 노래를 처음에는 리만 부르고 아서는 거의 부르지 않다가 아서가 할리와 동화되고 영화의 절정 부분이 되었을 때 아서가 먼저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인물의 내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뮤지컬이라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아서와 할리의 대화를 통해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한 이유로 다른 노래를 들을 때도 영화에서 어떤 노래가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에 나오는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이제 영화 전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오프닝 애니메이션이 끝나면서 빨간색 커튼이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아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화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커는 하나의 연극 무대와 같은데요. 영화 전체를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 이 영화를 다시 보신다면 이 부분을 중심으로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밌는 것은 이 영화는 겉으로는 아서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화 마지막 아서를 칼로 몇 차례 찌르고 자기 입을 찢은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맨 처음 이 병동이 보이고 어디선가 휘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이 노래의 멜로디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휘바람을 아서가 부른 줄 알고 휘바람의 출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출처는 나오지 않고 그 노래가 이후 트럼펫으로 불러지기도 하고 제키라는 경비에 의해 불러지기도 하고 리키와 다른 병동 사람들에 의해 불러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리의 근원은 영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바로 영화 처음부터 언급되던 인물이었습니다. 영화 맨 처음에 아서가 면도받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화면에는 아서를 보여주고 있지만 막상 화면 안 인물들은 다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화 맨 처음에 이렇게 표현되던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 마지막 장면이 있을 수 있던 것입니다. 영화 마지막 아서가 바닥에 누워있는 장면을 보고 저는 다시 1편의 아서를 떠올려봤습니다. 아서가 원했던 것은 조커라는 상징적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봐주고 이해받고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1편에서 원래 아무도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존재감 없이 살던 아서는 조커라는 이름으로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2편에서 아서는 조커라는 상징조차 결국 사회가 소비하는 또 하나의 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아서는 조커가 아니고 아서 플렉 자체로 존재하고 싶었지만 조커가 없는 아서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토드 필립스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사회 시스템의 부패가 얼마나 개인의 삶을 뒤흔들고 이런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소모되고 무너지는지를 묘사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가 부패라고 강조하면서 언론, 사법제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전달하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이 주제를 아서 플렉이라는 한 개인의 이야기로 담은 것이 과일과 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영화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을 꼭 듣고 싶습니다. 항상 저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학교였습니다.